네, 이번 시간은 14강입니다. 이제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시간 좀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비즈니스 모델 이외의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창업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주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하고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컨설팅 할 때도 자주 말하는데요. 성공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죠. 근데 사회 나오니까 정답이 없는 영역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제가 23년 동안 수많은 창업자를 만나왔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 법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100% 실패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또 100%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실패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주 사용되는 비유이지만 우리가 야구 경기에 나갈 때 야구 배트를 공격을 할 때는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젓가락 들고 타석에서는 100% 공을 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저는 실패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뢰를 밟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의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 수익,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물론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업을 받고 광고 수익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주변에 얼마나 있으시던가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대량의 트래픽이 필요하거든요. 유기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23년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일종의 애플리에이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성공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수업을 받고 나도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든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따라 하겠다고 시작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게임입니다. 유튜버라고 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광고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클릭을 하느냐 그때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트래픽을 끌어모았느냐가 다 결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경쟁자도 많습니다. 성공자는 아주 적습니다. 이 성공자의 이면을 보면 공을 엄청 들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했고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디지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10년, 20년 뒤를 보고 이렇게 노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또 플랫폼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노동력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 시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합니다. 이런 애플리에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 3년 정도 애플리에이트로 하루 한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인터넷으로 부업을 해봤습니다. 그때 추가 수익이 제가 한 300에서 400 사이 정도 하루 한 서너 시간 하고요.
그 평균하면 한 350만원 벌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계속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은 끊깁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해온 사람들과 그 성공 법칙을 듣고 자신도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이것은,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죠, 인터넷. 이것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인터넷으로 물건 팔아가 성공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는가요? 이런 전자상거래 샵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내고, 물론 뭐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수익은 작지만 이제 포장해서 내가 보내지는 않죠. 어쨌든 수익을 좀 많이 남기려면은 내가 물건을 또 구매를 한다든지 많이 팔려야 되죠. 그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하면 광고비 많이 나가죠. 노동시간이 늘어납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는 가족이나 친척까지 동원해서 포장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뚜껑 또 열어보면요, 결제가 더 늘어요. 그래서 자금 회전이 안 좋습니다. 이 리스크가 큽니다. 고객 유치도 어렵고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시대는 공급자 우선 법칙 우선에 있었지만 지금은 수요자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물건 많습니다. 가격 경쟁, 가격 비교 사이트 엄청 많습니다. 자, 물건 판매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말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립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오기만 하면 또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이 있나요? 이 세상에 나만 팔고 독점적으로 파는 물건. 여러분이 그리는 라인업이 돼 있으신가요? 그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와서 수익도 많이, 이윤도 많이 남기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냐는 거죠. 전자상거래는 결국 차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싸게 팔리는 상품을 가져와서 이익을 더 팔면 이익이 남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싸고 좋은 것을 찾아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그런 거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에게는 그러나 상당한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가격 비교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량 재고의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결제되기까지, 정산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이렉트 반응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플랫폼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획과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내가 통제하는 수익 모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5년, 10년 뒤에 그 컨텐츠도 쌓이고 그런 것이 100세 시대에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이렉트 반응형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리스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 어떻습니까? 거의 지출이 없습니다. 거의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맵. 모든 일에는 방법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순서대로 배우고 이러한 스킬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앞에 것만 바로 당장 팔면 얼마 남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나 애드센스 같은 경우 플랫폼이 좌지우지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디지털 노가다 하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애드센스 광고 수익 같은 것을 창출합니다.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또 강의하신 분들은 가르칩니다. 대부분이 그런 금전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창업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양쪽의 시각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시각과 먼 시각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느냐 하면 고객 유치를 스스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객 유치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 유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관점으로 고객 유치를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SNS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대박난 사례 그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SNS로 성공한 사례 강사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고객 유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SNS입니다. 완전 디지털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강사는 극소수의 SNS 성공사를 가르칩니다. 자, 나에게 적용했대. 그 재현성은 아주 낮습니다. SNS 같은 것은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NS 마케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 쉽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잘 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도록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연성이 높고 결과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애플리에이트나 유튜브 광고 수익, 애드센스 광고 수익, SNS 활동으로 좋아요, 댓글 활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성공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저는 생각을 바꾸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한 활동이 여러분의 미래의 길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에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에서 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플랫폼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플랫폼의 연결이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업의 미래를 이렇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100% 통제하는 것은 세상이 어렵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장래가 막혀버린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미리 보셔야 됩니다. 이 점을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고 당장 눈앞에 이렇게 하면 됐다라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길이 확실하게 연결된 길을 선택하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일에는 시간, 돈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